재능 기부나 학교 수업, 교회에서 무료 강좌들을 하기에 좋은 네킹 공예 컬이 5개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이런 수업은 조금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쉬운 방법으로 조금 다양하게 작품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5가지 작품의 재료비는 평균 1만 원 선 정도가 되도록 제가 맞추어서 해봤습니다. 먼저 에코백은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를 하시고요.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접착제가 패브릭 접착제를 써주고 나중에 다림질을 해준다는 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시고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먼저 기본 작품으로 티슈 박스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티슈 박스를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먼저 사포를 해주시고 먼지를 털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사포는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모션만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포를 다 해준 다음에 다 먼지를 털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빼주셔야 된다는 거죠. 빼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젯소를 칠할 건데요. 이거는 지금 젯소를 먼저 칠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젯소에다가 여러분들이 물을 조금만 넣으세요. 물을 많이 넣으면 반드시 3번을 칠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2번만 칠해야 되니까 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좁은 공간을 칠할 때는 여러분들이 물감을 너무 많이 묻히지 마세요. 조금만 묻혀서 전체적으로 펴주는데 가운데서 양쪽으로 저렇게 해주시고 정리를 할 때 붓을 살짝 눕혀서 쓸어주시면 양쪽에 묻지를 않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빼놓고 난 다음에 해주시고요. 자, 티슈 박스를 칠할 때는 위에부터 칠하지 마세요. 이렇게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색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를 먼저 칠해버리면 손잡고 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밑에 내면을 먼저 칠해준 다음에 손잡이 부분을 칠해주세요. 위에 부분을. 그래서 이것도 칠할 때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칠한 다음에 정리를 해주는 거죠. 물감을 많이 묻히면 여러분들이 넓게 다 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감을 조금 묻혀서 묻어 있는 거 전부 펴준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고 차례차례로 나가시는 게 좋죠. 정리는 끝에서 중간에서 했을 경우에는 자국이 남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기 물감 잘 안 먹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칠하듯이 칠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붓을 눕혀서 톡톡톡톡 쳐주세요. 그러면 잘 스며들어요.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칠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아실 텐데 저 부분이 잘 물감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톡톡톡톡 쳐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끝에서 끝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내면을 다 칠해주세요. 자, 내면을 다 칠했으면 이제 윗면 칠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칠하기가 쉽겠죠. 위에 먼저 칠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드라이 말려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칠해 주시고 정리도 항상 정리는 끝에서 끝에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위에까지 다 칠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칠할 건데요. 우리가 그런 수업을 할 때는 안에까지 뭐 작은 붓 챙겨서 색칠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 흰색으로. 그래서 네킨의 기본은 뭐냐면 무조건 흰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자, 흰색을 칠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젯소 칠했죠? 이번에는 아크릴 물감이에요. 흰색 아크릴 물감을 칠할 때 아까 제가 젯소 칠할 때 여기를 빼놨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눕혀서 칠한 다음에 눕혀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칠해 주시고 붓을 살짝 눕혀서 해주시면 깔끔하게 되죠. 그래서 칠하는 방법은요, 젯소 칠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젯소 칠하는 방법으로 한 번씩 더 칠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냅킨을 붙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끼운 다음에 냅킨을 붙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장을 붙일 때는 젯소 한번 아크릴 물감 한번 칠해 주시고요.
두 번 칠했는데 깔끔하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안 깔끔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칠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세요. 조금 남잖아요. 남는 부분을 이 왼쪽으로 둘 건지 오른쪽으로 둘 건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한 다음에 뗄 때는 검지 손가락에 침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하면 잘 떨어져요. 근데 혹시 안 떨어지는 네킨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 손에 살짝 풀을 묻힌 다음에 이렇게 하면 쉽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떼어준 다음에 처음에 한 겹을 떼놓으시고 오리세요. 두 겹을 오리시면 이렇게 한 번만 떼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오리실 때 한 겹 떼내시고 두 겹으로 오려서 이렇게 한 번만 떼낸 다음에 네킨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네킨을 붙이기 전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끝에는 잘 맞았는데 이걸 잘못하다 보면 끝에 가서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반드시 끝에까지 요 밑에가 잘 맞도록 고정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위에 한 3cm 정도만 풀칠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끝에만 한 2cm 정도만 살짝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풀칠을 잘 해주세요. 밑에 풀칠이 잘 돼야지만 나중에 찢어지지 않아요, 실링할 때. 그래서 뭐냐면 밑에 풀칠을 할 때 가로 세로로 한 번씩 이렇게 칠해주시면 안 칠해진 부분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눌러주고 가운데, 여러분들이 전장으로 붙이시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오려서 붙일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오려주라. 흰색일 때는 대충 오리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그래서 네킨은 기본으로 하시는 거는 뭐냐면 흰색 바탕에 흰색 네킨을 고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에다가 풀칠을 한 번 더 해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실링을 해요. 이 실링은 주름을 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름이 지는 이유는 뭐냐면 힘있게 실링을 못해요. 왜? 찢어질까봐. 그런데 밑에 풀칠이 잘 되어 있으면 찢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밑에 풀칠을 잘 해주라. 실링을 해준 다음에 그래도 주름이 남아있는 부분은 물티슈로 꾹꾹 눌러주셔서 들뜬 부분이 없도록 물티슈로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드라이로 완전히 말리셔야 되는데, 특히 그 모서리 부분을 잘 말리세요. 왜냐면 그 남아있는 부분을 사포로 떼내실 거예요. 여러분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긁어주면 칼로 뗀 것처럼 깔끔하게 떨어져요. 근데 안 말린 상태에서 이걸 뗐다 그러시면 네킨이 안쪽에 있는 게 네킨이 같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 말린 다음에 사포로 모서리만 문질러 주세요. 옆면을 문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흰색이 벗겨지죠. 그래서 모서리만 해주시고요. 자, 옆면 넣을 때 밑에 서랍 부분 제가 저렇게 닫아서 붙여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닫아서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닫아서 이제 붙여주는데, 이게 끝에서 이렇게 보면은 끝에가 요만큼만 딱 나와요. 그랬을 경우는 어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그럴 때는 거기를 떼주시고 붙여주세요. 옆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앞면에서만 봤을 때는 저게 뭘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떼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놨어요. 자, 보면은 여기 옆면하고 이면하고 보면 약간 그림이 연결이 안 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자르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살짝 이렇게 대서 붙여서 옆에 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윗면을 붙일 거예요. 윗면은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가 저렇게 조금 밑으로 튀어나온다. 어중간할 때는 떼서 붙여주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이는 방법은 항상 똑같죠. 네, 디자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등으로 눌러주고 고정시켜 준 다음에 끝에만 살짝 눌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풀칠을 다 해주세요. 마드파지 접착제를 다 칠해준 다음에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눌러서 스펀지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실링 해주고, 그 다음에 물티슈 눌러주고, 이렇게 양쪽을 다 붙여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포로 문질러 주시면 된다 그랬죠. 근데 반드시 드라이로 잘 말려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포로 나중에 떼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다 붙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옆에가 살짝 남죠. 거기를 카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남아있는 이런 나뭇잎이나 꽃잎을 갖다가 붙여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킨은 같은 네킨이지만 같은 작품이 안 나온다. 왜? 내가 어떻게 디자인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진다. 잎사귀도 끝에를 붙여주는 것보다 저렇게 중간 정도로 해서 붙여준 다음에 나중에 사포로 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정감이 있어요. 위에 붙이는 거는 끝에를 다 붙이셔도 괜찮겠죠? 그렇지만 저런 부분에는 살짝 중간 정도나 3분의 2 정도로 해서 붙인 다음에 사포로 이제 떼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드라이 말리셔야 돼요. 드라이 안 말리면은요, 저게 안쪽에 것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드라이를 완전히 말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니쉬를 칠해야 되는데, 바니쉬 칠하기 전에 제가 레터링을 붙일 거예요. 레터링을 붙이는데 빈 공간에 이렇게 레터링이나 여러분들이 캘리 같은 걸 하나 해주면 작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영문자 라든지 하시고, 이쪽에도 비어있다, 비어있으니까 뭔가 허전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오리고 남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재디자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붙여주시면 돼요. 겹쳐있는 부분은 떼서 해주시고,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은 떼주신 다음에 붙여주시면 돼요. 자, 붙여놨으니까 이런 모습이 됐어요. 자, 붙이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고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 뒷면은 레터링을 안 붙였을 때의 모습이에요. 레터링을 붙였을 때와 안 붙였을 때의 작품의 완성도는 많이 달라지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바니쉬를 칠해야 되는데, 바니쉬 칠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서랍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바니쉬 칠하기 전에 떼주세요. 바니쉬를 칠하면 조금 더 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잘 드는 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국을 내준 다음에 떼주세요. 자, 보시면 칼이 이렇게 속으로 쏙 들어가도록 저 정도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살짝만 해가지고 안 되고요. 칼이 저 안에까지 쏙 들어가야 되고, 저렇게 모서리 부분을 양쪽을 다 떼주세요. 억지로 떼시면 부서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칼집을 다 내주고, 바니쉬 칠하기 전에 이렇게 칼집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떼졌어요. 자, 이번에 이제 바니쉬를 칠할 때는 이걸 빼주셔야 돼요. 붙여놓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붙어요. 그러니까 바니쉬 칠할 때도 우리가 처음에 색칠할 때도 빼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니쉬도 빼준 다음에 바니쉬를 칠해주는데, 바니쉬는 항상 얇게 3번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갈 때 시간이 없을 때는 2번 정도만 칠해 주셔도 돼요. 대신 얇게 칠해 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니쉬를 3번 칠할 거고요. 끼우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양초를 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빼고 할 때 붙질 않죠. 바니쉬 칠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끈적거려서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모습이고요.
이거는 뒷모습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작품은 수채화 느낌의 시계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 하는 작품 중에 크랙 기법을 편지함에 했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크랙을 평면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뒤에 하는 크랙 기법의 작품은 이 시계에다 한번 해보시고요. 편지하면은 지금 하는 이 수채화 느낌의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제가 권해 드릴게요. 먼저 반지에다가 제가 젯소를 한번 칠했습니다. 젯소 칠하는 방법은 티슈박스에 칠하는 방법하고 같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뒤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벽에 겨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위로 가게 여러분들이 네킨을 붙일 때나 조심하셔야 되고, 색칠할 때도 그게 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색칠을 해주세요. 자, 아크릴 물감을 제가 이렇게 세 군데 해놨어요. 저는 한 작품만 하기 때문에 조금만 짠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할 때는 조금 더 많이 짜야 되겠죠. 자, 색깔을 만들 때는 이렇게 옆에다가 따로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색깔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스텔 톤의 색깔을 만들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연두색이나 이런 온색을 조금만 넣으세요. 왜냐하면 네키는 바탕이 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린, 블루, 그 다음에 핑크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젯소를 제가 한 번만 칠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 색깔들을 두 번을 칠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 칠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색깔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 칠해줄 건데, 이때 붓에다가 많이 묻히시면 안 돼요. 칠을 하실 때 조금만 묻히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펴주세요. 붓에 있는 물감을 전체적으로 다 펴주세요. 많이 묻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붓에 있는 거를 완전히 다 펴주셔야지만 그린색, 블루, 핑크 이렇게 잘 나와요. 색깔이. 자, 그 다음에 핑크 색깔을 전체적으로 펴서 묻어있는 만큼을 다 펴서 여러분들이 칠해 주신 다음에 하나도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경계를 살짝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린색, 핑크색이 딱 구분이 지지 않고 그 중간 색깔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블루를 칠해줬죠. 자, 전체적으로 다 칠해주고 나면 붓 끝에 묻어 있는 조금만 가지고 살짝 경계를 이런 식으로 펴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린색, 핑크, 블루를 칠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겹치지 않은 색을 이렇게 또 하나 칠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붓에 있는 거 다 묻은 다음에 펴주시고 경계를 없애주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색칠을 해줄 거예요. 한 면 칠해가지고는 선명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 칠해준 다음에 드라이어로 한번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을 똑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계를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 붓에 물감을 너무 많이 안 묻히는 게 중요하다. 단체 수업을 하면서 붓을 두 개를 가지고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칠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한 번 더 칠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칠했어요. 자, 두 번을 칠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네킨을 붙이고 테두리를 칠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붙이는 방법은 티슈박스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하시면 돼요. 자, 네킨을 붙였어요. 근데 네킨은 여러분들 이제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옆으로 돌려서 눕혀서 할 수도 있고요. 세워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테두리를, 저는 이제 번토움보로 두 번 칠해줬어요. 번토움보 두 번 칠한 다음에 바니쉬를 최소한 두 번 칠한 다음에 이렇게 시계를 끼워 주시면 돼요. 시계 끼우는 방법은
제가 밴드에다가 제가 올려 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밴드 들어와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크랙 기법으로 만든 편지함이에요. 제가 만들다 보니까 아래에 턱이 있어서 초보자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지를 조금 제가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왜냐하면 크랙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면 크랙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래에 색칠을 할 때 테이프를 안 붙이고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크랙을 시계에다 하시고, 이 편지함은 수채화 느낌이나 반탕을 단색으로 칠해서 했으면 하고 권하는 겁니다. 먼저 크랙을 하려면 바탕에 진한 색을 칠해 줄 거예요. 그래서 바탕에 제가 젯소를 안 칠했고요. 바로 진한 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무난한 번터움보 색상을 칠해 줄 거예요. 우리가 크랙을 할 때 바탕 칠하는 거는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예, 예쁘게 안 칠해 주셔도 되고요. 조금 얼룩이 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갈라지는 사이사이로만 살짝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칠할 때는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칠해 주세요. 약간 얼룩거려도 괜찮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에도 칠해 주시고 옆에도 칠해 주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번터움보 색상을 칠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칠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라이 말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쪽에 칠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안쪽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듬뿍 묻힌 다음에 모서리 부분을 저렇게 쿡쿡 찔러 주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예, 많은 양이 딱 들어가죠.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펴서 전체적으로 칠해 주시면 돼요. 안이 좁아서 조금 칠하기가 그렇지만 이렇게 안쪽에 칠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할 때 2시간씩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틀에 걸쳐서. 하루는 색칠만 해놓고 하루는 냅킨 붙여서 마감해서 완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재능 기부나 그럴 때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이틀에 나눠서 2번에 걸쳐서 한 작품씩 완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작품 만드는데 초보들은 한 3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나눠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에 젯소 한번, 아크릴 물감 한번 칠해줬고, 이렇게 다 말랐으면 이제 크랙젤을 칠해줄 거예요. 자, 크랙젤을 저는 이제 포크아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랙젤을 한번 칠해줄 건데, 이 밑에 부분은 있잖아요. 크랙젤가 묻으면 갈라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묻게 해서 칠해 주시면 돼요. 자, 크랙젤을 칠할 때는 살짝 도톰하게 칠한다라고 칠해 주세요. 근데 너무 많이 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세워 놓는 거는 흘러내려요. 그래서 도톰하게 칠하기는 칠하되 흘러내리지 않는 정도, 그렇게 칠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 놓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릴 때 눕혀서 말리셔야지, 세워 놓으면 크랙젤가 다 흘러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크랙젤을 전체적으로 다 칠해 준 다음에요,
2시간 정도 자연 건조를 시켜 주셔야 돼요. 드라이로 말리시면 안 돼요. 드라이로 말려봤는데 잘 안 갈라져요. 그러니까 크랙질을 칠하고 난 다음에는 자연 건조를 시켜줘라. 도톰하게 칠하되 흐르지 않은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눕혀서 말리세요. 자연 건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어디다가 높은 데다가 붙인다 그러면 이 밑에 부분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색칠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 건조를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말랐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물감을 칠해 줄 건데, 물감을 칠하기 전에요, 드라이어로 한번 말려주면 여러분들이 그 크랙이 조금 더 선명하게 잘 갈라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가 있어요. 번터움보 칠해가지고는 드라이 말려도 돼요. 그런데 언제? 크랙젤을 칠하고 나서는 2시간 자연 건조 시켜주고, 자연 건조가 안전이 됐으면 이렇게 드라이어로 해주고 물감을 칠해준다. 예, 자, 물감은 제가 아까 포카트 제품이라 그랬잖아요. 물감도 포카트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펀지로 찍어줄 건데요. 옆 밑에 부분을 옆에나 위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기 하니까 나중에 칠할 거예요. 번터움보를. 그러니까 묻어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칠하세요. 예, 나중에 번터움보 색깔 칠해 줄 거예요. 그래서 스펀지로 칠할 때는 꼼꼼하게 저 번터움보 색깔이 안 나오게, 그리고 꼼꼼하게 칠해 나가셔야 돼요. 위에 칠한 부분을 나중에 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있는 거를 메꿔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번터움보 색깔이 보이지 않도록 칠해 주세요. 제가 스펀지로 칠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펀지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갈라져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거고요. 옆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번터움보를 칠할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묻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모서리 부분은 스펀지가 잘 안 찍혀요. 그래서 뭐냐면 먼저 붓으로 해주세요. 근데 붓으로 하는 거하고 칠한 거하고 스펀지로 칠한 거하고 바탕 칠하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반제를 잘못 골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붓하고 스펀지를 같이 사용해야 되니까 편지하면은 그냥 단색을 칠하든지 수치한 느낌의 색칠을 해서 하시고, 평면에다가 크랙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조금 어렵지만 집에서 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턱 있는 부분에, 자, 이렇게 먼저 항상 턱 있는 부분은 붓으로 칠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펀지로 찍어 주라.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칠해 주세요. 물감을. 저는 이제 초보자용이라서 흰색으로 지금 바로 칠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색깔을 넣어주고 싶으시면 이 흰색에다가 원하는 색깔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넣어서 칠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칠했습니다. 자, 다 칠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면 잘 갈라지냐면요, 드라이어로 말려주세요. 지금 보시면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열이 가해지면 바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크랙지 칠해놓고만 자연건조 2시간 해주시고 나머지는 드라이어를 다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크게 갈라지는 거는 위에 물감이 많이 묻은 거예요. 작게 갈라지는 거는 뭐냐면 물감이 많이 묻지 않아서 작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말려주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네킨까지 붙였어요. 네킨은 여러분들이 붙이는 방법은 많이 앞에서도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하고요. 이제 저 아래 묻어 있는 저 흰색을 메꿀 거예요. 근데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수가 없다. 왜냐면 크랙이 같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초보가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안 붙이고 이렇게 칠해줘야 돼요. 그래서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 써서 칠해주세요. 자, 위에 부분도 칠할 때요. 살짝 저렇게 붓을 눕히세요. 세우시면 옆에 다 묻어요. 특히 크랙제 묻은 데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번통부 색깔이 묻잖아요. 그러면 닦아내면서 크랙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우지 마시고 이렇게 눕혀서 살짝 문질러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살짝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칠해 주시고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고 옆에도 테이프를 묻히니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까지 다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초보 작품 할 때는 이렇게 색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단색으로 칠해주세요. 예, 같이 내가 흰색을 칠하면 같이 흰색으로 칠하고 수채화 느낌 칠하면 그냥 수채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칠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넥킨도 붙이고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니쉬 칠하고 바니쉬 3번 칠해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 바니쉬 칠하기 전에 제가 살짝 여러분들한테 팁을 줄게요. 단체 수업 하실 때는 이대로 끝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세필붓으로 이 세필붓으로 라인을 그려줘 볼 거예요. 근데 이 라인 그리는 게 이제 뭐냐면 간격도 맞아야 되고요, 크기도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근데 하다가 틀리면 바로 물티슈로 지워서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뭐 네임펜 같은 걸로 하면 안 돼요? 돼요. 되는데 네임펜은 해놓으면 어때요? 수정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붓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거나 아니면 도트로 찍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라인을 그려주는 게 조금 시간이 좀 덜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칠해 놨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2줄로 전체적으로 2줄로 해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2줄로 했어요. 한 줄만 안 한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바니쉬 칠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 편지함, 크랙 기법의 편지함을 한번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작품은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만든 커피 믹스함이에요. 네킨공예에서 어떤 반지에든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을 하면 쉬우면서도 만족도가 가장 큰 게 그라데이션 기법이에요. 자, 이 반지인데요. 커피 믹스한 반지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경첩을 떼주시고 하셔야 돼요. 경첩을 떼주시고 제가 밑에는 지금 젯소를 한번 칠했어요. 젯소를 한번 칠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흰색으로 젯소 한번 아크릴 물감 칠하고 이걸 붙여도 네킨이 이뻐서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그렇지만 맨날 흰색만 칠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그라데이션을 칠해준 다음에 네킨을 붙여서 그렇게 작품을 할 거고요. 위에는 이 브라운색을 칠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그라데이션을 칠하면은요, 이 밑에서부터 진하고 그 다음 진하고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되면 밑에 색깔이 배어 나와서 이 꽃이 흰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킨이 얇기 때문에 다 배어 나온다. 그래서 약간의 무게감이 있다. 자, 위에 뚜껑은 진한 색으로 칠해 줄 거고요. 밑에 그라데이션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번터무버 색깔이에요.
그러면 조금 밝은 브라운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노란색을 살짝 섞어주세요. 그러면 살짝 밝은 브라운 톤의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만들 때는 이런 접시가 좋겠죠. 턱이 있는 접시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색깔을 해서 먼저 진한 색을 먼저 하나 만들 거예요. 제가 아크릴 물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젯소를 한 번만 칠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라데이션을 2번을 주기 위해서. 한 번 칠하고 그라데이션 한 번 칠하고 말린 다음에 한 번 더 해주려고 젯소 한 번만 칠하고 물감을 2번 칠할 거예요. 자, 진한 색을 먼저 하나 했으면 그걸 조금 덜어서 2번째 색깔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흰색 이렇게 그래서 진한 색, 조금 연한 색,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3톤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고요. 붓이 잘 나가는 정도의 물을 조금씩만 섞어주세요. 저는 지금 작품을 하나를 만들기 때문에 접시에다가 하나에다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뭐 3명이나 4명 뭐 여러 명이 한다 그러면 색깔을 하나하나 해주세요. 접시 3군데에다가 해서 여러 명이 같이 칠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3가지 색깔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칠을 할 때 여러분들이 붓을 2개 가지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한 면만 칠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갖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3면, 4면을 칠할 때는 붓에가 색깔이 묻어버리기 때문에 위에 흰색 칠하는 거는요 붓을 따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체 수업을 한다 그러면 흰색 칠하는 것만 옆에 4명 정도에 하나씩만 따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분의 1등분을 해서 진한 색을 먼저 칠해 줍니다. 자, 3분의 1등분을 해서 칠했으면 그 다음 연한 색을 그 다음 색깔을 칠해줘요. 지금 이렇게 칠하면 어때요? 경계가 딱 지죠. 나 진한색 칠했다, 나 연한색 칠했다 이렇게 경계가 딱 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연한색을 붓에 묻어 있는 걸 다 펴주세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걸로만 그 중간을 문질러 주면 경계가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3분의 1을 칠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흰색은 위에서 아래로 칠해 줄 거예요. 자, 중간 색깔하고 흰색하고 저렇게 딱 라인이 져버리죠, 경계가. 근데 아까 묻어 있는 거 이때 여러분들이 물감 칠하시면 안 돼요. 물감 남아있는 걸로만 해야지 이렇게 경계 없이 그라데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옆에 칠하고요. 한 번을 더 칠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이게 2번 칠한 거고요. 자, 위에 뚜껑 부분에 제가 이제 브라운색을 칠할 건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번터움볼을 칠에다가 노란색을 조금 섞어서 브라운 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뚜껑 부분은 위아래 그러니까 앞뒤를 다 칠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앞뒤를 다 칠해 주세요. 우아래를 다 칠해 줄 거라 뭐 우아래로 조금 묻어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조금 더 진하게 나타나니까 묻으면 안 묻게 칠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이와 같이 옆면 다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윗면 칠해 주세요. 항상 칠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러고 정리해 주고.
자, 다 칠해주고 나면 항상 끝에서 끝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뒤를 전부 다 2번씩 칠해 줄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칠하면 이쁘지 않아요. 네, 반드시 2번 칠해 주셔야 돼요. 자, 옆면에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 옆면에 색칠하려면 저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칠해 주시고요. 윗부분도 칠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옆면하고 윗면하고 진한 색으로 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칠해 주세요. 이 부분 칠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물티슈를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밑에가 묻는다 그러면은 바로 물티슈로 닦아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번씩 칠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2번을 칠했어요. 2번 다 칠하고 해놨을 때 지금 우리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이 색상이 이 네킨에가 배어 나온다라는 거죠. 네킨이 얇기 때문에. 그래서 흰색으로 해서 깔끔한 맛도 좋지만 이렇게 바탕을 칠해주고 하면은 조금 좀 무게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네킨을 돌려서 이렇게 반쪽 앞면하고 옆면 하나 칠하고 또 한쪽은 이렇게 뒷면하고 옆에하고 이렇게 칠해 붙여서 할 거예요. 그래서 네킨을 붙인 모습이에요.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지만 이쁘다. 그 다음에 흰색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다.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뚜껑을 닫아서 그 다음에 이제 경첩을 붙여줄 건데요. 여기 앞에가 너무 허전하다 그러면 이런 이니셜을 하나 본드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런 걸 붙일 때는 반드시 바니쉬를 칠하고 난 다음에 붙여주세요. 바니쉬 3번 다 칠하고요. 여기 양초를 칠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붙이고 난 다음에 바니쉬를 칠하면 끈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니쉬 칠하고 난 다음에 이니셜도 붙여주고 양초도 칠해주고, 자, 이니셜도 해주고, 이니셜은 이 무더기로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경첩도 붙였고요. 자, 여기를 지금 제가 양초를 칠했는데요. 양초를 지금 칠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양초를 칠하면 이렇게 하얘져요. 자, 이렇게 하얀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드라이로 한번 녹여볼게요. 자, 드라이로 녹이면 이렇게 제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초를 반드시 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품 완성이 됐어요. 옆모습이죠. 참 이쁘죠? 뒷모습입니다. 참고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을 밴드로 초대하겠습니다. 밴드에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려놓으니까 들어오셔 보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